여러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소액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조직화예요. 조직화. 쉽게 얘기하면 직원을 뽑는 거, 직원을 늘려가는 거. 근데 이 조직화는 사실은 돈을 써서 직원을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번째로 가볼게요. 가상조직으로 조직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창업경위신문 직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창업경위신문이 전국의 지역센터들을 시군구 단위로 냈죠. 그죠?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들이 몇 분 들어와 계세요. 지역센터가 100개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100명이 됐죠.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진 않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창업경위신문이라는 지붕하에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조직이라고 불러요. 수평적 조직이죠. 그죠? 시군구 단위에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구 단위가 있는데 일단 100여 개의 중요한 지역에 지역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조직화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여기 창원시 대표님 들어와 계시는데, 그죠? 제가 창원시 대표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좀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예를 들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마케팅 팀장보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센터 대표님이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역센터를 맡고 있지만 그 창원시 대표님한테 우리 마케팅 팀도 좀 맡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를 복합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비록 한두 명이 두세 명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조직을 키워나가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때 조직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영원히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조직이 커져야 돈을 벌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상조직을 통해서 조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장 대표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떡볶이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 혼자서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봤자 기껏해야 한 달에 1억을 팔겠죠. 그런데 이런 떡볶이집을 전국에 100개, 200개, 300개를 만들면 1년에 몇 천억을 팔 수도 있죠. 떡볶이를. 그죠? 이런 게 조직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도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가는 성장 모델 중에 하나예요. 물론 넓게 보면 조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야말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방법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누구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옥션, 부동산 경매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그 회사의 그 오너하고 소위 그 경영진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친구야, 네 사업을 그 분야에서는 이미 인정받고 있고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이지만 그 사업을 더 키우는데 프랜차이즈라는 방법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제 대학 동기거든요. 제 대학 동기니까 저한테 친구한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걸 프랜차이즈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친구의 사업을 키우는데 프랜차이즈라는 방법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해야 보이거든요. 고민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방법이 너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최근 몇 년 전에 호텔을 하나 인수한 거예요. 지금 호텔 하나만 하고 있죠.
근데 이 호텔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호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수직적 통합이에요. 이건 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떡 공장에서 사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맹점이 1000개가 됐어요. 제가 떡을 너무 많이 사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떡방앗간을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수직적 통합이에요. 이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떡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어느 프랜차이즈 회사에다가 떡을 열심히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 프랜차이즈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것 같아. 근데 떡은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떡방앗간을 하는 분이 떡 프랜차이즈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는 떡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나 인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수직적 통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여러분 사업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가상조직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요. 여러분 요즘 그 이후에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보육하는 사업, 노인분들을 보양하는 소위 케어해주는 사업, 그죠? 소위 결혼을 안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주는 사업, 아이들을 안 낳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 그죠? 예를 들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되면 심지어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도 하는 이런 사업 계획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이제 사내 기업 같은 건 뭐냐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사업을 분사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어떤 사업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직원들한테 회사를 조그만하게 하나 내주면서 이 사업을 사업부서 개념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자생할 수 있을 때 이 회사를 분사시키는 걸 보통 스핀아웃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사내에서 이런 별도의 기업들을 키우는 거를 사내기업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걸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직원에게 사업부서를 하나 만들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뭐의 물류라든지 슈퍼바이징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예를 들면 메뉴 개발을 한다든지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시킬 때 이럴 때 이런 조직을 사내기업가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액 창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소액 창업을 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